물레방아 막걸리댁과 물새의 사랑. 어느 산속 깊은 두매산 꼴고을에 막걸리를 잘 빚기로 소문난 막걸리댁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오래전 남편과 사별한 후 술독에 빠져 사는 어느 노인의 시중을 들며 술 빚는 기술을 배웠다. 그 이후 산속 깊은 계곡을 찾아다니며 깨끗한 정수를 구해 막걸리를 빚었다. 그리고 좋은 쌀을 얻기 위해 고을마다 찾아가 가을철 누렇게 익어가는 논들을 살펴보았다. 논마다 쌀 한 톨씩을 맛보며 맛있는 쌀을 찾아냈다. 그녀는 그렇게 해서 맛있는 막걸리를 빚는데 꼭 필요한 최고의 품질의 쌀과 정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었다. 그녀는 그 맛있는 쌀이 잘 자라고 있는 논들이 드넓게 펼쳐져 있는 어느 고을에 눌러앉았다. 그리고는 무릉도원 막걸리댁이라는 문패를 대문머리에 붙이고 술을 빚어 팔았다. 그런데 그녀의 집은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방앗간 바로 옆에 자리 잡았다. 그러던 어느 날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정수계곡에서 물을 떠오는 일이 문제가 됐다. 그동안 물을 길어오던 남정네들이 고을로 돌아오지 않고 사라지는 것이었다. 그 이후로 고을 남정네들은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손사래를 치며 정수 길어오는 일을 하지 않았다. 물을 길어왔던 남정네들 모두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혔다는 소문이 온 고을에 퍼졌던 것이다. 그래서 막걸리댁은 고을에서 제일 힘이 센 물새를 정수 계곡으로 보냈다. 물새는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소리가 좋았다. 달밤이면 물레방아 방앗간을 찾아갔다. 삐걱 삐걱 철퍼덩 삐걱 삐걱 철퍼덩 그곳에서는 그런 소리가 들려왔다. 여자의 신음소리도 한데 뒤섞여 들려왔다. 물새는 낮이 되면 참새처럼 방앗간을 찾아가 막걸리댁에 눈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물새는 막걸리댁에 커다란 술독을 옮겨주며 힘쓰는 일을 도와주었다. 물새는 그곳에서 쌀을 나르고 장작을 패고 나서 막걸리와 고기 안주가 차려진 술상을 받았다. 아따, 술맛이 정말 좋소이다. 내 이렇게 맛있는 막걸리는 처음 먹어보. 어찌 이렇게 술을 잘 빚는단 말이오. 신기하오. 내 입맛에 이곳을 매일 찾아옵니다. 물새가 그렇게 말하고 나서 크게 웃자 막걸리댁은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막걸리 맛은 하늘과 땅과 바람이 결정한다오. 나는 그저 술독에 하늘과 땅과 바람을 불어넣을 뿐이라오. 하늘을 올려다보며 날씨를 걱정하는 그녀를 물새는 좋아했다. 막걸리 맛을 내는 데에는 날씨가 중요했다.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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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가슴속에서 들려오는 벅찬 소리에 물새는 깜짝 놀랐다. 그리고 기분이 좋아졌다. 막걸리댁은 물새에게 종치는 여자였다. 그녀만 보면 물새는 종소리를 냈다. 쿵쾅 쿵쾅 땡 쿵쾅 쿵쾅 땡. 글쎄 그런 막걸리댁이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쁘던지 물새는 그만 막걸리댁을 끌어안고 말았다.
막걸리 때 왜 그렇게 슬프게 우는감? 말해보게. 내 다 들어줄 테니 어서 말해보게나. 그러자 물새에게 내심 연정을 품고 있던 그녀는 눈물이 가득 들어찬 큰 눈망울로 쳐다보며 말했다. 두메 산골 깊은 계곡의 정수를 길어올 사람이 없으니 더 이상 맛있는 막걸리를 빚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계를 이어갈 수 없게 돼 슬픕니다. 그러자 물새는 눈썹을 치켜들며 크게 말했다. 안 되지. 그럼 안 되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 막걸리를 못 먹게 되면 안 되지. 내가 길어오리다. 걱정 말게나. 그럼 내가 길어올 것이네. 걱정 말게나. 큰 소리를 쳤지만 스멀스멀 걱정이 차올랐다. 물새님, 말씀은 고맙지만 그러시다 호랑이한테 큰 변고를 당하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며 막걸리 떼기 울며 말했다. 그러자 물새는 더욱 세차게 막걸리 댁을 끌어안았다. 물레방아 소리에 두 사람은 흥분하기 시작했다. 이곳은 원래 정분난 남녀가 물레방아 소리에 맞춰 사랑을 나눴던 곳이었다. 고을 아낙네들이 곡식을 찢기 위해 찾아오는 이곳에서 곡식을 옮겨주는 남정네들과 눈이 맞는 곳이기도 했다. 물새도 이곳에서 여러 아낙네들의 부담스러운 눈길을 받았던 곳이었다. 그런 곳을 막걸리 떼기 사들여 방앗간 겸 막걸리 주조장으로 만들었다. 그러자 아낙들과 남정네들은 이곳에 탁자를 갖다 놓고 가디근 막걸리를 웃돈까지 얹어주며 사 마셨다. 눈 맞아 술 취한 남녀는 쪽방에서 사랑을 나누는 망측한 일들도 벌어졌었다. 그러자 막걸리 댁은 안 되겠다 싶어 남편에게 버림받은 설아라는 아낙을 불러 주막을 차리면 막걸리를 대주겠다고 했다. 그때부터 설아 주막댁으로 남정네들이 찾아들었다. 설아댁에 빼어난 미색에 빠진 사내들은 설아 주막에서 살다시피 했다. 그러자 아낙들도 몰래 방앗간에 들러 한사코 팔지 않겠다는 막걸리를 사 먹고는 설아댁의 머리끄댕이를 잡아채 화풀이를 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물새가 계곡 정수를 길어오기 위해 산속으로 향했다. 온몸에 지프로 만든 갑옷을 입고 험한 산길을 걸었다. 여우와 늑대가 번갈아 울었다. 그 소리에 온몸이 싸늘해진 물새는 죽창을 힘껏 쥐었다. 그는 계곡물이 졸졸 흐르는 여우골에서 잠시 앉아 점심 식사를 했다. 막걸리 떼기 챙겨준 연잎 주먹밥을 먹었다. 그 주먹밥 안에는 돼지고기가 들어있어 맛이 좋고 배가 든든했다. 막걸리도 한 잔 걸쳤다. 푸른 하늘과 맑은 계곡물이 참으로 좋았다. 술 기운이 오르자 두려움이 사라졌다. 무서울 것이 없었다. 그러다 새소리에 젖어 있던 물새는 갑자기 호랑이의 포효에 깜짝 놀랐다. 눈이 빨개진 토끼처럼 온몸이 떨려왔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죽창을 빼들고 길을 나섰다. 그렇게 한참을 걷다 마침내 계곡 정수장에 이르렀다. 커다란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고 물지개를 어깨에 맸다. 술 기운이 오른 물새는 리듬에 맞춰 성큼성큼 발걸음을 옮겼다. 한참을 걷고 있는데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떡하니 길을 막고 쳐다보았다.
물새는 깜짝 놀라 기절할 뻔했다. 이것이 시방 생시인가 꿈인가? 호랑이는 물새를 요리조리 살펴보더니 제법 살집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잡아먹기 위해 군침을 흘리며 천천히 다가왔다. 물새는 납작 엎드려 울었다. 호랑이니,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런데 호랑이는 엎드린 채 울고 있는 물새 코앞에 멈춰선 채 코를 킁킁거렸다. 이상하게 생각한 물새는 실눈을 뜨고 호랑이를 훔쳐보았다. 물새의 고추부터 잡아먹으려는지 허리 쪽에 입을 갖다 댔다. 물새는 더욱 구슬프게 울며 벌벌 떨었다. 호랑이는 물새가 허리춤에 차고 있는 막걸리 호리병에 코를 박고 냄새를 맡고 있었던 것이다. 재빨리 눈치를 챈 물새는 호리병을 열어 호랑이 앞에 내놓았다. 그러자 호랑이는 막걸리가 들어있는 호리병을 입에 물고 벌컥벌컥 마셨다. 그리고는 호랑이는 만취해 비틀거렸다. 죽은 듯이 엎드려 있던 물새는 그대로 잠에 빠져버린 호랑이를 피해 몰래 도망쳤다. 살아 돌아온 물새를 보고 환하게 웃고 있던 막걸리 댁은 자초지종을 듣고 크게 놀랐다. 저 멀리 붉은 노을에 물든 산과 집들의 풍경은 아름답고 좋았으나 절구질 소리는 왠지 고달팠다. 그날 밤 물새와 막걸리 댁은 물레방아 돌아가는 소리에 맞춰 사랑을 나누었다. 그 이후 물새는 허리춤에 막걸리 호리병을 여러 개 차고 계곡 정수장으로 향했다. 막걸리 맛을 알아버린 호랑이는 이제나 저제나 정수장에서 물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쌀맛이 좋기로 유명한 이대감의 논에 흉작이 들었다. 그러자 이대감은 막걸리 댁에게 비싼 쌀값을 요구했다. 그리고는 막걸리 댁에게 막걸리와 부침개를 준비해 사랑채로 들어오라는 것이었다. 기니 할 말이 있다는 것이었다. 막걸리 댁은 어쩔 수 없이 이대감을 찾아갔다. 술상 한가운데에 부침개를 떡하니 내려놓고 빈 술잔에 막걸리를 따랐다. 캬하, 역시 막걸리 댁 막걸리는 맛이 최고구만. 자네가 따라주니 더욱 맛이 좋구만 그려. 어째 자네도 한 잔 받으세. 그러자 막걸리 댁은 두 눈에 힘을 주고 말했다. 아니옵니다. 소인은 대감마님과 쌀값에 대해 상의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이보게, 그러지 말고 한잔 하게나. 내 쌀값을 내려줄 뜻도 있네만. 자네가 그렇게 뻑뻑하게 굴면 내 마음이 내키지 않을 것 같네 그려. 그럼 어쩌자는 것인지요? 오늘은 한잔하고 재미있게 놀아보세.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몸입니다. 그러니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맛있는 막걸리를 빚어 매달 갖다 드릴 테니 쌀값을 내려주세요. 어허, 이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듣네 그려. 이대감은 그동안 막걸리 댁을 흠모해왔다. 설악댁보다는 이쁘지 않지만 매력이 있는 여자였다. 처음에 이대감은 막걸리를 잘 빚는 그녀의 모습에 반했다. 어진 눈빛으로 말하는 그녀의 총기에 또 한 번 마음을 빼앗긴 이대감은 매일 밤 그녀의 막걸리를 마시며 흠뻑 취하곤 했다. 물새도 눈치를 채고 있는 터라 이대감을 경계하며 감시하고 있었다.
그 다음 날부터 이대감은 유독 막걸리 댁에게만 쌀값을 비싸게 불렀다. 그리고 대놓고 자신의 수청을 들라고 했다. 그러나 물새와 깊은 사랑에 빠진 막걸리 댁은 그럴 수 없었다. 그러자 이대감은 아예 쌀을 내주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막걸리를 제대로 빚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할 수 없이 물레가 돌아가는 방앗간에서 이대감에게 몸을 내주고 말았다. 그렇게 만들어낸 막걸리 댁의 막걸리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사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설화 주막 앞에는 막걸리 맛을 보기 위해 돗자리를 깔고 기다리는 손님들로 넘쳐났다. 설화댁은 한여름의 차가운 계곡에 담가둔 막걸리를 물새에게 부탁해 가져오게 했다. 그 이후 물새는 설화댁의 부탁으로 막걸리를 계곡에 담가놓고 가져오는 일을 해주었다. 물론 수고비를 두둑하게 받았다. 그렇게 번 돈으로 막걸리 댁의 손가락에 금가락지를 끼워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손가락에 황금빛이 나는 막걸리 댁의 반지를 보고는 이대감이 물었다. 거참, 손가락에 웬 반지를 끼고 있는가? 알려고 하지 마세요. 막걸리 댁은 고개를 돌리며 정색을 하고 말했다. 눈치챈 이대감은 물새가 설화댁과 계곡에서 정분이 났다고 말했다. 그 소문을 듣고 막걸리 댁은 계곡 정수를 떠오기 위해 산속으로 떠나는 물새의 뒤를 밟았다. 물지개를 어깨에 메고 길을 나선 물새의 허리춤에는 막걸리 호리병이 매달려 있었다. 그 뒷모습을 쳐다보며 뒤따라가던 막걸리 댁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다. 그렇게 한참을 걸어 당도한 계곡 정수장에는 호랑이가 바위에 앉아 있었다. 호랑이는 물새 앞에 나타나 화를 내며 말했다. 네 이놈, 왜 이제야 나타나는 게냐? 내 너를 얼마나 기다린 줄 아느냐? 물새는 벌벌 떨며 무릎을 꿇었다. 호랑이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래, 내 허리춤에 매달린 막걸리가 내가 기다리던 그 막걸리인 것이냐? 그럼 막걸리를 내놓아라. 물새는 기다렸다는 듯이 허리춤에 매달아 놓은 호리병들을 호랑이에게 건넸다. 그러자 호랑이는 막걸리를 허겁지겁 마셨다. 그리고는 술에 취해 이리 날뛰고 저리 날뛰며 으르렁거렸다. 호랑이는 계곡물을 퍼담고 있는 물새에게 물었다. 네 이놈, 이 막걸리는 대체 어디서 구해온 것이냐? 내 거기 가서 아예 퍼먹을 생각이다. 아이고, 아니되옵니다. 그곳은 너무 멀고 호랑이님이 직접 가서 먹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올 때마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놈 막걸리 기다리다 목 빠지는 줄 알았다. 내 어찌 너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겠느냐? 그럼 제가 매일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막걸리 댁은 물새가 목숨을 걸고 정수를 떠온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됐다. 이 대감의 거짓이 드러나고 물새의 헌신적인 사랑을 알게 된 막걸리 댁은 만감이 교차하며 행복감이 밀려왔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대감은 쌀을 가져가라며 물새를 불렀다. 쌀을 들고 가는 물새를 하인들이 몽둥이로 두들겨 팼다. 이 대감은 피를 토하며 쓰러진 물새를 광에 가두었다. 밥과 물도 주지 않고 며칠을 굶기며 감금했다. 막걸리 댁은 돌아오지 않는 물새를 찾아 이대감 대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막걸리를 빚지 않고 드러누웠다. 설아댁이 잣죽을 끓여와 그녀의 입을 열었다. 막걸리댁은 머리에 얹은 물수건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자네가 물새님을 찾아올 수 있겠나? 네, 형님. 제가 찾아올 테니 어서 힘을 내어 일어나세요. 막걸리가 없어 손님들이 찾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설아댁은 남봉꾼인 이대감의 아들과 사귀고 있었다. 설아댁은 이대감 아들에게 막걸리를 먹이고 나서 물새를 몰래 데리고 나오라고 했다. 그리고는 그녀는 물새가 없으면 시원한 막걸리를 팔 수 없다고 했다. 주막이 망하게 생겼다며 울었다. 그러자 이대감 아들은 물새를 풀어주고 집안 쌀독이 텅텅 비도록 쌀을 설아댁으로 퍼날랐다. 그 쌀은 다시 막걸리댁 방앗간으로 들어갔다. 물새는 관아의 이대감을 고발했다. 그러자 사또는 이대감을 옥에 가두었다. 이대감 아들은 술에 취해 논문서를 설아댁에 바쳤다. 그렇게 논 주인이 된 설아댁은 맛있는 쌀을 막걸리댁에게 아주 싼 값에 팔았다. 그렇게 해서 막걸리댁과 물새는 맛이 있는 막걸리를 만들어 팔며 잘 살았다.